안녕하십니까. 해석이 되어야 마음에 남는다. 신동영입니다. 오늘도 논어를 원문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한 강의, 한문 문법 분석을 통한 자세한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화편 제17편 양화편의 1장 공부해 보겠습니다. 양화욕현 공자, 공자불견, 귀공자돈, 공자시 기망야, 이왕배지 우저도, 위공자왈 여이언, 왈 회기보이 미기방 가위인호, 왈불가 호종사이 기실시 가위지호, 왈불가 1월 서의 세불아여, 공자왈 약 오장사의. 그래서 공자님과 양화라는 사람과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양화가 공자님을 뵙고 싶어 했으나 공자님이 그를 만나주지 않자 그가 꾀를 내서 공자님에게 돼지고기를 보내서 공자님이 찾아와서 인사하게끔 했습니다. 그러자 공자님도 그를 만나기가 싫어서 그가 집에 없는 것을 기다려서 가서 사례를 했으나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길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양화가 공자님께 일러 말하기를 일리 오십시오. 내가 당신과 더불어 할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좋은 보배를 품고 나라가 혼란스러운 걸 방치하게 되면 그것을 인이라고 이룰 수 있습니까? 그러자 공자님이 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정치에 종사하는 걸 좋아하면서도 자주 그 적당한 때를 놓치니 그걸 또 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공자님이 지혜라고 할 수 없습니다. 1월은 가기만 하고 세월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하자 공자님이 대답해서 알겠습니다. 나는 장차 벼슬을 할 것입니다. 하는 대목입니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양화라는 사람이 현으로 있습니다. 현, 공자님을 높여서 공자님을 뵙고 싶어 했다. 그런데 공자님께서는 불현, 만나주지 않았다. 그러자 귀는 괴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괴, 보내다. 그래서 보내주다. 공자님에게 돼지고기를 보내주다. 이런 문장인데, 일단 양화를 보면 양화는 양호라는 사람으로 이름이 호인데 화는 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양화, 양호 동일 인물인데 양호는 개씨 가문의 개씨의 가신으로 있다가 나중에 대부에 올랐다. 대부에 올랐다 하기도 하고 자칭 스스로 대부라고 칭했다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에 올라서 개씨의 대부인 개환자를 감금하고 노나라 국정을 전횡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간 그렇게 전횡을 하다가 나중에 실각해서 쫓겨나서 제나라에 갔다가 또 송나라에로 갔다가 다시 진나라로 쫓겨나게 되는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뒤에 공자님도 관직에 올랐다가 천하를 주유하게 되는데 그때 공자님 모습과 양호의 모습이 비슷하다고 해서 가는 곳마다 양호로 오인받아서 곤욕을 치르게 되는 그런 공자님과 좀 인연이 안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양호, 양화가 이때 전횡을 할 때, 개간자를 감금하고 노나라 국정을 전횡을 할 때
공자님을 뵙고 싶어 했다 그러면 공자님을 등용해서 같이 뭔가 일을 꾸미고 싶어 했는데 공자님이 그걸 알고 만나주지가 않았다. 그래서 괴공자돈해서 이게 맹자에도 이 부분이 자세히 나오는데 돼지고기인데 삶은 돼지고기, 고기를 보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내주다 해서 A에게 B를 보내주다. 주어는 양화가 공자님에게 돼지고기, 삶은 돼지고기를 보냈는데 요 이유는 얘기에 나오기를 대부가 선비에게 선물을 보내면 그 집에서 맞이해서 절하고 그걸 받아야 되는데 혹시 집에 없어서 그것을 집에서 받지 못할 경우에는 직접 대부에게 나중에 찾아가 절하고 예의를 표시하는 예법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양화가 공자님이 만나주지 않자 양화가 공자님이 집에 없는 틈을 타서 요 괴에 생략된 게 공자님이 집에 없을 때 그때 삶은 돼지고기를 보내서 공자님이 대부를 자기를 찾아오게끔 꾀를 부렸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공자님이 시가 여기는 서술어로 쓰였습니다. 때를 기다리다. 그래서 사와 같은 뜻으로 기다리다 하는 동사로 쓰여서 기망을 기다렸다. 그가 없을 때를 기는 그가 양화가 망. 이 부분은 망으로 읽기도 하고 또 무로 읽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당에서는 무로 읽는데 없을 무로 표현을 해서 그래서 공자님께서도 그 양화가 집에 없는 때를 기다려서 양화를 영 만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양화가 집에 없는 틈을 기다려서 그리고 가서 그에게 배했다, 예를 표시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우가 우연히 만나다. 그래서 저는 지는 양화를, 도는 이렇게 쓰는 도중에, 길 가운데 돌아오는 길 도중에 양화를 우연히 만나게 됐다. 그래서 공자님께서 굳이 피하지 않고 만나 주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위공자왈 그래서 공자님에게 일러 말하다 그래서 이게 주어는 양화가 공자님께 일러 말해서 네 이리 오십시오 오세요 내가 이는 2인칭으로 당신 그래서 여를 당신과 함께 더불어 말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왈이 나왔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화가 말한 거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양화가 말하기를 공자님에게 일러 말하기를 회기보이 미기방 그래서 그 보석을 품고 그런데도 나라를 미혹시키다 이런 뜻인데 그 보배라는 것은 도덕 공자님을 인정하는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봅니다. 공자님이 보배를 품었는데 아주 그 좋은 도덕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그 나라를 미혹시키다. 공자님이 직접 미혹시킨 건 아니지만 나라가 혼란스러움을 방치하다. 그래서 방치하다까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방치하다, 내버려두다. 그래서
그 좋은 보배를 품고 좋은 도덕이나 이인의 충서 이런 걸 좋은 도덕을 품고서도 나라가 혼란스러운 걸 방치해서 나라가 혼란스럽게 내비두는 것, 그것을 가위인, 이인이라고 이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왈은 공자님 대답입니다. 공자가 대답해서 말하기를 불가 위 인에서 요 위를 생략해서 그냥 불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공자님이 양화의 말을 인정을 하면서 그건 인이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자 또 양화가 말하기를 호종사, 종사는 일에 종사하다 그래서 정치에 참여함, 그것을 좋아하면서도 그러나 여기는 기로 읽어서 자주 실기, 잃어버리다, 놓치다 그 때를, 적당한 때나 기회를 잃어버리니 이 부분은 또 공자님을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에 참여하기를 좋아하면서 그 적당한 때 기회를 너무 자주 놓치니 가위지호에서 요 지는 지혜가 있다고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공자님 대답에 불가위지입니다. 또 인정을 해서 지혜라고 말할 수 없겠습니다. 순수하게 인정을 하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또 양화가 1월은 가버리고 그래서 세월은 빨리 가고 또 세월은 불아여 그래서 이걸 서술어로 이걸 목적어로 보겠습니다. 이게 부정문에서 목적어가 대명사일 때 서술어 앞으로 간다 그래서 전치됐다 보고 세월은 나를 아니면 우리들을 기다려주다 이게 여가 참여하다 함께하다 허락하다 그래서 세월은 우리를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다려 주지 않는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양화가 공자님에게 간언을 해서 간하여 빨리 벼슬 하게 하라 하는 말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자 공자님이 대답해서 약 그래서 허락하다 알겠소 알겠습니다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대답하고 나는 장은 장차 뭐뭐 하겠다 미래 조동사 미래 부사로 보면 벼슬 나는 벼슬 안 하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장차 벼슬을 하겠다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님 입장에서 보면 공자님이 양화를 만나주지 않는 것은 의를 지키심이고 그런데 양화가 공자님 없는 틈을 타서 삶은 돼지고기를 보냈을 때 또 찾아가서 절하심은 살해하심은 예를 지킴이시고 그런데 그가 없는 틈을 따서 가신 건 또 양화에게 그와 걸맞게 하심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가다 이렇게 대답한 것은 이치의 발음으로써 그래서 양화가 아주 무식한 사람은 아니고 공자님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공자님을 인정하고 또 안타까워하고
그래서 벼슬을 해라 하는 그런 입장의 말을 했기 때문에 또 공자님도 이치의 발음으로써 대답은 해주셨지만 그러나 장차 내가 지금 당장 벼슬은 하지 않고 앞으로 장차 하겠다 이렇게 대답하심은 공손하나 그 뜻을 굽히지 않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벼슬은 하지만 양화에게 벼슬할 수는 없다라는 뜻을 공손하고 완곡하게 그냥 오장사의로 표현을 하셨다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자님과 좋지 않은 인연이 많이 있는 양화와 공자님의 대화, 특히 양화가 자기 밑에 공자님을 등용하려고 하지만 공자님께서 그걸 완곡하게 거절하는 그런 문장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오늘도 논어 공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